자, 네이처셀 관련 영상 지금 세 번째 파트죠. 3부입니다. 2부랑 1부랑 2부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듣고 오셔도 되고, 이 3부 관련된 내용은 그 우리 CRO 대표님에게 제가 유튜브 댓글로도 물어는 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꼭 물어봐서 좀 납득할 만한 답을 방송으로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인트 시스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모으면서 정말로 전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국내 3상 조인트 시스템 베이스 라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라인이라는 거죠. 워맥 점수입니다. 워맥은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으면 워맥은 높으면 활동성이 안 좋은 거예요. 활동성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스는 높으면 더 아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바스는 더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약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비상과 3상, 임상 시험에서 대조군의 효과는 유사하나 이 비상의 시험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대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이 비상과 3상 임상 시험 1년 관찰 결과에서 워맥과 바스 결과의 기울기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임. 종합적으로 각 임상 시험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뭐라고요? 종합적으로 각 임상 설계 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 검토는 알 수 없으나 제출된 간략한 자료를 살펴보면 임상 2의 1상과 2비상 MRI 개선율, 요건 아까도 이제 봤던 거죠. 2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설명. 보세요. 잘 이게 진짜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3상에서 워맥입니다. 워맥 3상에서 두 공간의 변화 차이가 마이너스 211.91입니다. 여기죠? 마이너스 12 여기입니다. 여기 2비상에서는 여기 2비상에서는 요거예요. 2비상에는 529.8로 3상의 변화량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죠. 그러나 표 14를 통해 표 14 요겁니다. 표 14 베이스라인 평균이 두 임상 간의 차이가 있음. 국내 3상과 국내 2비상에서 여기는 1500, 여기는 1374로 낮은 점수대인 반면 위약군 1433, 1450.959 여기 위약의 베이스라인 점수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라인 점수대가 낮게 되면 결국 6개월 후 시점에서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이제 높고 여기가 이제 좀 작으니까 요거 이제 평균 요 위약이 이 변화된 양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변화되고 요렇게 변화됐을 때 여기가 이제 훨씬 베이스라인 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훨씬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점수대가 낮게 되면 이 3상의 베이스라인이 2비상보다 낮게 되는 경우 6개월 시점에서도 폭이 상당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표 15에서 조인트 스택은 베이스라인이 비슷한 베이스라인에서 3상과 여기 3상과 베이스라인이 2의 1상하고 좀 비슷하죠. 변화량을 각각 542, 500 여기 죄송합니다. 3상과 2의 1상 베이스라인이 같죠. 베이스라인이 비슷하죠. 1374, 1354. 근데 변화량도 비슷하죠. 변화량도 각각 이렇게 평가되고 위약은 3상과 2비상의 베이스라인이 거의 같았는데 베이스라인 요거랑 요거 3상과 2비상의 라인이 거의 같았는데 그 평균 변화량도 요거랑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3상하고 2분의 2의 1상하고 변화량이 비슷하게 나오고 요거 변화량이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베이스라인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베이스라인이 비슷하고 요것도 베이스라인 비슷하고 요거랑 베이스라인이 요거 그 변화량도 비슷하고 요거랑 요거랑 변화량이 비슷하니까 유사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 얘기 한 거예요. 요 앞부분에서. 따라서 여기도 좀 웃겨. 3상에서 조인트 스템 투여군과 3상에서 조인트 스템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의 베이스라인은 여기에 요거 두 개의 베이스라인은 2비상의 시험군과 대조군의 베이스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폭의 차이를 두 임상 시험에서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베이스라인 다른 거는 알잖아. 베이스라인 다른 거는 알잖아. 우리가 그걸 모른대? 근데 이거 두 개,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 요거, 2상하고 3상하고는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이거 그냥 숫자 읽어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으니, 여기가 이제 베이스라인이 요거랑 크게 차이가 나니, 이렇게 떨어진 거는 두 군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도 하겠어. 여기 이게 전부 다예요. 3상에서 두 군 간의 변화량 차이가 211이고 529. 3상에서 변화량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아니,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어. 적게 나타났죠. 베이스라인의 평균이 두 임상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요거랑 베이스라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국내 3상하고 국내 3상에서 베이스라인 1374랑 비상 1503에서 보다 낮은 점수대인 반면 위약은 3상과 2비상에서 베이스라인이 같대요. 요거랑 베이스라인이 같대. 베이스라인이 거의 같은 수준. 자, 이거 숫자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랑 같고 요거랑 다르다. 근데 이 베이스라인 점수대가 되면 6개월 후에 10전 상대편으로 적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 맞지? 그건 맞죠. 조인트 스템 베이스라인이 상위병원에서 542, 533. 자, 요 542, 534으로 평가되고 위약은 베이스라인이 거의 같은데 그 평균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온 걸로 알 수 있대. 따라서 웜액 베이스라인 2B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값이 다르. 이게 뭔 설명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왜 커졌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커졌다. 그쵸? 지금 여기서 설명한 그거잖아요. 베이스라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폭이 커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베이스라인이 왜 커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웜액입니다. 웜액은 뭐다? 숫자가 높으면 활동성이 더 적은 거예요. 활동성이 더 적은 겁니다. 웜액은 베이스라인이 높으면 활동성이 더 적은 거야. 그러면 이 비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활동성이 더 적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험군 베이스라인의 차이가 나는데 왜 위약에서는 안 나는지, 왜 여기는 차이 나는데 여기는 왜 안 나는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 군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약은 왜 차이가 안 나는지, 왜 시험군의 베이스라인이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이해를 하는 거지. 여기서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군간 차이가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약심위원들이. 그렇지 않나요? 베이스라인이 다르니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2비상의 데이터를 3상과는 비교를 아예 못하는 거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2비상의 결과는 뭐 다 유효하지 않은 거야? 물론 이건 조금 나간 거긴 합니다. 조금 나간 거긴 한데 이게 이 베이스라인이 다르다고 요 군간 차이를 얘기하면 안 된대.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잠깐만요. 네. 바스 볼게요. 바스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해놨냐면 보세요.
바스 역시 국내 3상 시험군에서 베이스라인은 이전 단계의 시험 단계 70.75랑 79.98, 79.58 이었던 건 갈리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요. 상대적으로 낮죠. 누가 봐도 알죠. 상대적으로 낮은 거. 자, 봐봐요. 바스는 뭐다? 높으면 많이 아프다. 1편에서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아프던 거라고. 그리고 반면 위약 투여군의 2비상 베이스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대요. 베이스라인과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또 크게 다르지 않죠. 65랑 60.98. 변화량 역시 비슷한 결과래요. 21.33이랑 마이너스 14.23이랑 이게 비슷한 결과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약 투여군은 국내 2비상 베이스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화량 역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 군간의 차이 마이너스 12.15랑 마이너스 15.50에서 보다 다소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요, 이게.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마이너스 26.39에서 빼기 마이너스 14.23 했더니 요게 나왔고 마이너스 36.83에서 마이너스 21.33 했더니 요게 나왔대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여기가 왜 작냐, 베이스라인이 왜 작냐, 그래서 군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이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과학이면은 웜액에서는 베이스라인이 달라서 비교 불가라고 하고는 바스는 베이스라인이 달려도 당연하다 그러면 이거를 뭘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바스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보면은 봐봐요. 542에서 330을 뺐더니 이게 나왔고 830에서 300을 뺐더니 요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랑 각 비슷하고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여기서 나와 있던 얘기가 맞죠? 이게 이상 결과예요. 이상 결과. 근데 여기서는 이거랑 빼서 요게 나오고 이거랑 요게 빼고 요게 나왔어. 근데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비슷하대.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비슷하니까 이건 또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말고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왜 작은지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제가 좀 틀렸나요? 뭐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국내 EA 1상은 KL 그레이드 몇 이상? 3 이상. 국내 2비상은 2 이상. 국내 3상은 3 이상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스는 높을수록 많이 아프고 웜액은 높을수록 활동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2의 1상하고 3상하고는 3, 3이니까 비슷하죠. 가장 높은 3상이기 때문에 바스에서 요 3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아플 가능성이, 그러니까 요 3상보다 요 3개 2의 1상과 2비상과 3상을 비교했을 때 KL 그레이드 3 이상인 분들이 가장 아플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 79.58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3상에서 진행한 KL 그레이드 바스 3상은 뭐야? 3상은 3이잖아. 3인 사람들. 근데 여긴 2 이상이네? 2비상은 2 이상이네? 근데 2비상은 바스가 70이고 국내 3상은 57.74야. 바스가 이건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조인트 스탑 맞기 전에 있는 분들의 베이스, 그러니까 기준점입니다. 국내 2비상은 2 이상인데 70.75가 나왔고 국내 3상은 3인데 57.74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인 환자, 그 다음에 말기인 환자. 중기인 환자는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한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기인 환자들은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고.
이 3 이상인 사람들은 조금만 걸어도 아파야 되는 사람들인데 2 이상이면은 계단을 걸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시큰한 정도인 분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더 높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 이상인 사람을 KL 그레이드 2 이상인 사람들을 국내 2 이상에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 3 이상이고 이상 분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요거랑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2 이상이니까 2 KL 그레이드 2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2 이상 3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 한 2 이상 이거 10명인가 12명인가 했는데 대부분이 3기였던 거지. 그럼 여긴 뭐야? 여긴 뭐냐고. 이 57.74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걸 또 예상을 해봤어요. 자, 보면은 이거 2018년 3월 3일 중앙약심회의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조건부 허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 임상을 가지고 미국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병용약물 제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병용약물을 30일 이내에 투여받은 환자만을 제외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병용약물을 30일 이내에 투여받은 환자만 제외한다. 그럼 만약에 미국 2상과 비슷한 한국 3상이 설계된 거라면 병용약물을 30일 이후에 투여한 임상 환자들이 3상에 많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병용약물을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4월 15일 정도 됐으니까요. 3월 1일 날 맞았어. 병용약물을 3월 1일 날 맞고 4월 15일 날 조인트 스텐을 맞은 거야. 그럼 요게 이제 30일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뭐 HA 히알루론산을 맞았든 뭐 요런 거 뭐 글루코사민이든 요런 걸 맞아가지고 많이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조인트 스템을 맞았을 수 있겠죠. 왜냐면 바스가 지금 가장 낮으니까.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만약 이거라면 미국 임상 디자인하고 한국 3상 디자인의 병용약물 관련된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인데 조인트 스템을 맞은 사람들은 구제약 사용 횟수 및 총 복용량을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내 3상 임상 시험 계획서에 따라 시험 대상자들은 관절염 통증이 있을 시에 통증 감소를 위한 구제약을 1일 3g 이하의 뭐 이런 거를 허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인트 스템의 경우 임상 시에 통증 감소제 구제약 사용을 이제 허용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통증 감소를 위해서 구제약 사용을.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상 중인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막 아무것도 쓰지 마라. 여기에 뭐 아파 죽겠는 사람들한테 3이니까 그 KL 그래도 3이니까 그분들한테 시험금 맞춰놓고 6개월 동안 너 아파도 아무것도 쓰지 마라.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볼게요. 웜액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액은 아까 뭐라 그랬죠? 웜액은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저하되신 분들이에요. 활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저하되신 분. 자,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2의 1상에선 3 이상 했죠. 2 이상에선 2 이상 했죠. 3상에선 3이었어요. 그런데 웜액의 베이스라인 평균을 한번 볼까요? 2 이상이 제일 높아. 여기 3, 여기 3. 이것은 비슷해. 이건 또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제일 높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국내 2비상에 12명인가 10명인가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중에 이제 위약은 또 여기랑 또 비슷하죠. 국내 3상이랑. 이게 분명히 그레이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비상에 2 이상인 사람들이 와서 이런 활동성 지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 온 거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그러니까 2 이상이거나 뭐 3이거나 3 이상인 분들이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 보세요. 국내 2의 1상은 3 이상으로 최대 이제 막 그 인골관절 맞아야 되시는 분들이 와서
한 것보다 활동성이 더 안 좋대.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이 비상에서 오신 분들이 완전 개 아프신 분들이 온 거야. 여기 3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거 평균치를 올려놨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게 지금 임상 시험 단계 2 비상에서 2 이상으로 했는데 이거 통과하려면 네이처셀에서는 최대한 여기에 맞춰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저로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거 관련돼서 그 CRO 대표님한테 꼭 물어봐서 꼭 답 좀 주세요. 답 좀.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스인 경우에는 병용 약물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뭐 40일, 뭐 50일 전에 쓰셨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이비상에서는 진짜 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3상에서 조인트 스템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의 워맥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 나열해 준 거잖아. 숫자가 요거 같고 요거 아니지.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 요거 뺀 거는 쓰면 안 되고, 요거 같고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 이건 써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 측 해명대로 워맥이 타당하지 않고 바스는 당연하다고 사료된다면 이비상 자료는 3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되죠. 워맥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워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실험 결과의 바스 결과를 이걸 또 3상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임상에서 결과치가 하나가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걸 어떻게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시각처 지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워맥의 결과 기울기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걸 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베이스라인 요렇게 나와 있고 국내 3상과 B 이상의 베이스라인에 설명 없으면 2 이상의 바스와 워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결론이었죠. 볼까요? 이걸 제가 또 다 계산을 했어요. 워맥은 지금 이거 24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나왔고, 바스는 이거 100분율 점수로 나왔거든요. 근데 워맥은 원래 96점이 만점이에요. 96점이 만점인데 그냥 편의상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스를 24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바스를 요 바스 베이스라인을 24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나왔어요. 여기 수식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21.33이 533.25예요. 그러면은 여기 57.74는 몇으로 나올까? 는 21.33 대 533.25. 그러면은 외항 곱하기 내항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있으니까 요거랑 곱한 다음에 57.74랑 533.25랑 곱한 다음에 21.33으로 나누면 요 값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다 그냥 적어 넣는 겁니다. 엑셀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조인트 스템은 3상이 1443.50이고 국내 B상은 1768.75고 1989.50이에요. 자, 다음 거 볼게요. 토탈 워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으니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그 얘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고스란히 제가 갖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바스는 위약군 1524, 1643이 비슷하고 국내 비상과 국내 EA13 1768과 1989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인트 국내 3상 1443.50의 요 내용은 군간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비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틀렸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보세요. 여기서 한 얘기 고스란히 해드리는 거예요. 국내 3상에서 두 군간의 변화 차이가 304와 387이 나와서 국내 3상의 변화 차이가 작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표 10표, 요 표를 보게 되면 베이스라인 평균이 시험관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3상 조인트 스템 투여군 베이스라인은 1443.50이고 그 다음에 국내 2비상은 1768.78입니다. 낮은 위약군인 경우 3상과 2비상인 경우에는 1524, 1643으로 점수대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베이스라인 점수대가 낮게 되면 6개월 후 시점에서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표 15에서 이 표에서 보면 베이스라인이 비슷한 국내 2비상의 920과 국내 2A1상의 885의 변화량이 비슷하고 요거 두 개가 비슷한 요거 변화량이 비슷하고 위약 간에도 변화량이 비슷하니 요거는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게 그냥 이게 숫자를 읊어준 거지. 이게 무슨 뭐 논리가 어딨고 뭐가 어딨어요. 이게 왜 다른지, 이 국내 3상에서 왜 현저하게 2비상하고 2A1상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보세요. 또 워맥을 제가 또 요거 10mm로 또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계산이 똑같아요. 21.332, 533.25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1374에 요거는 몇 점인가? 그러면 요거 21.332, 533.25니까 이거는 요거 똑같죠? 예, 요거 곱하기 하고 요거로 나누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워맥은 여기 워맥은 요 워맥이죠. 예. 요 워맥의 베이스라인은 54.999, 요거 1503은 60.129, 요거는 54.19예요. 그 다음에 위약은 58.029, 이거는 57.34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보세요. 바스에다가 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스에 대고 똑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스 역시, 워맥 역시 삼상 시험군에서 베이스 라인은 이전 임상 단계 70.79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워맥인 경우에는 국내 3상과 국내 2의 1상에 요게 비슷하고 위약의 베이스라인도 비슷하며 위약의 변화량이 비슷하고 국내 2의 1상 조인트 스템 웜의 국내 3상의 변화량이 비슷하니 여기서 군간 차이가 나온 게 요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틀렸나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게 현격하게 여기랑 차이 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한 게 무슨 논리가 있나요? 그냥 숫자 읊어준 거잖아요. 숫자 읊어준 거. 70.75,
70.75, 79.58. 기준점이 57.74에서 나왔고, 요거 두 개가 여기가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야, 대체. 여기가 무려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비슷하다고 그러고, 여기 차이가, 공간 차이가 안 나니까 당연하대. 그걸 고스란히 웜액에다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이거랑 비슷하고, 이거랑 비슷하고, 이거랑 비슷하고, 이거랑 비슷하니 이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설명해 준 거야, 회사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국내 3상에서 이 바스의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작아져서 이런 차이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이가 나더라도 어차피 이거 26.39 나왔으니까 회사는 유효하다고 우기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임상 환자 관절염 진행에 비추어 보면, 이게 2일상은 3상 이상이고, 2비상은 2 이상이고, 3상은 3 이상이면 이게 웜액 결과 요게 가장 낮아야 되고, 요게 가장 높아야 되고, 요게 한 중간치, 혹은 요거는 좀 비슷하게. 그래도 요게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계단 증상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 비교적 증상이 미미한 초기에는 무릎 관절에 국소적인 통증이 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정도. 증상이 초기를 넘어 염증이 심해 양반다리를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는데, 국내 2비상 환자의 K그리드가 가장 낮은데 바스 점수랑 웜액 점수가 가장 낮을 확률이 큰 거 아닌가? 이게 그 바스가 높으면 많이 아픈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높고 얘가 좀 작아야 되는 거고, 얘가 여기가 100이다. 그럼 여기는 한 90 정도나 80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 웜액 점수가 여기가 10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한 800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웜액은 이상이 제일 높아. 이분들이 활동성이 가장 없대. 2 이상인데. 다른 데는 다 3상이고. 바스는 3상이 또 제일 작아. 얘는 3인데. 얘가 제일 안 아파. 바스 점수가 가장 낮고 웜액 점수가 가장 낮은 확률이 높은데, 이상 환자들은, 2비상 했던 분들은 가장 낮아야 하는데 가장 높고, 점수가 가장 낮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높고. 자, 이게 이제 앞에 1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한글파 웜액 지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0점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0점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 1점, 2점, 3점, 4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항목이 24개의 항목이고, 이 많이 불편하다를 4점으로 했을 때 총점은 96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걷기, 계단 오르기, 야간에도 아프냐, 휴식 중에도 아프냐, 체중 부하가 있냐, 아침에 경직 있냐, 낮에 경직 있냐, 계단 오르고 계단 내려오고 오르고, 앉은 자세 일어나고 서기, 무릎 굽히고 평지 걷고, 자동차 타고 내리고, 쇼핑하고, 양말 신고, 양말 벗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침대에 눕고, 욕조에 들어가기, 나오기, 앉기, 화장실 용변 그거 쓰는 거 힘든 집안, 요거 했을 때 요거 점수 매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바스는 여기 1에서 10cm가 있을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자로 재가지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 어딘가에.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아픈 겁니다. 여기 2부터는 조금 아프고, 조금 더 아프고, 보통 정도 아프고, 엄청 아프고, 진짜 아프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설문조사면으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게 설문조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인보사 주총 가서 코롱 티슈진과 코롱 생명 가서 주총 가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게 웜액하고 바스가 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은 잘 찾는다라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온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이 서울 사람이면 보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조금 불편하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혹은 뭐 남자인데 남자는 뭐 많이 불편하다고, 아니, 여자는 많이 불편하다고 할 거를 뭐 보통이다 뭐 조금 불편하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웜액과 바스 설문조사이므로 베이스라인 차이가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및 질병의 심각성, 불안, 우울증 및 카타스트로피 등의 요인으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웜액과 바스의 측정 방법이 설문에 의한 것이어서 3상의 대규모 임상 124명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에 의해 또는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각 임상 단계별 차이는 각 임상 시험이 진행된 기관 수, 그다음 분포 지역, 실시 기간, 대상자 수 등 여러 환경 요인의 차이가 있어서 베이스라인이 다른 거라면, 베이스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임상 실험으로 나온 웜액과 바스의 변화의 절대값,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0 몇이 됐다, 뭐 마이너스 30 몇이 됐다, 이 절대값으로 뭐가 더 좋은 약인지 아니면 덜 좋은 약인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베이스라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뭐 질병의 심각성, 불안, 우울증 증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변경되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뭐 기관, 분포 지역, 실시 기간, 대상자 수에 의해서 베이스라인이 달라지는 거라면 그 이후에 측정하는 값도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 설문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베이스라인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얼만큼 변화했다, 이거에 대한 절대값으로 뭐가 더 좋은 약이고 뭐가 더 덜 좋은 약인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보세요. 조인트 스템 3상하고 뭐 히알루산 코르티 뭐 스트레이드랑 뭐 히알루산 단독으로 한 거 그래프 막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럼 여기 뭐야? 이게 이것도 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게다가 직접 네이처셀이 직접 저거 한 거 아니잖아요. 실험한 거 아니잖아. 이거 직접 실험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감소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데,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100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50으로 하면 이게 50%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처음에 뭐 30으로 했다가 뭐 20으로, 이게 계속 다 변하는 거니까 설문조사라. 다만 이거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경향성이라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추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추세. 그럼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죠? 조인트 스템이 히알루산 코르티 이거랑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추세라는 건 있으니까, 경향성이라는 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막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물론 여기는 이제 감소율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좀 신빙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향성으로는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조인트 스템이 더 유의하잖아요. 확실히 더 유의하잖아. 제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죠. 우리 CRO 분이 인보사보다도 더 좋은 약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보사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이 절대값의 베이스라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감소량 뭐 이런 거 그 뒤에 가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온 거 있던데, 뭐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유의하다, 이 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맞지가 않는데, 베이스라인이. 물론 뭐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베이스라인이 차이가 나고, 설문조사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웜액에
2비상 이거랑 3상이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며. 안 된다며.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약심위원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무조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중앙약심의 위원이면 이게 왜 다르냐? 임상 이것 때문에 다른 거냐? 뭐 병용 약물에 따라 다른 거냐? 아니면 2비상이 2이상이었는데 실제 환자는 뭐 3이상인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뭐 베이스라인의 차이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인보사랑 비교한 건데 여기 보면 특히나 위 그래프 중 웜액의 경우 6개월 시점에 그 식염수 위약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조군 대미 시험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으나 1년 시점에서는 시험군의 효과가 6개월보다 다소 줄었음에도 위약 효과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웜액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여기 웜액, 여긴 바스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6개월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9.0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긴 9.93입니다. 여긴 9.93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9개월입니다. 9개월. 6개월 시점에서 유역 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조군 대비 시험군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년 시점에서는 6개월보다 다소 줄었음에도 유역 효과가 떨어져서 여기 유역 효과가 12개월 됐을 때 9.93에서 6.17로 떨어지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대요. 여기가 문제인 거야. 조인트 스템은 가장 위약 효과가 뛰어난 6개월 자가혈청 살라인. 이게 6개월에서 가장 큰 게 아니잖아. 살라인 9개월 달에 가장 크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 1부에서도 말씀드렸나 2부에서도 말씀드렸나. 조인트 스템의 약효가 가장 좋았을 때. 조인트 스템의 약효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엔드포인트를 잡았어야지. 왜 위약 효과가 가장 뛰어난 6개월 시점을 엔드포인트로 잡아요? 난 이것도 이해 안 가더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조인트 스템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요. 다만 인보사 작용 기전하고 조인트 스템의 기전은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이거 아예 뭐 약 자체가 다르니까. 기전이 다른 약을 비교해서 뭐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약이 더 좋다 안 좋다는 여러 뭐 약의 가격이라든가 뭐 편의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걸로 따져서 하는 거고 효과의 경향성은 비슷하겠죠. 조인트 스템하고 인보사랑.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여기 그 네이처셀에서 유효성 평가 낸 걸로만 친다 그러면 그 경향성은 비슷하겠죠. 근데 뭐가 우수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해? 그거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지. 게다가 인보사의 엔드포인트는 1년이었어요. 6개월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인보사는 이게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6개월로 잡았으면 얘도 안 나왔겠지. 안 그래요? 여기서 피값이 안 나왔다는데.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성공을 위한 디자인을 고려해보면 6개월의 대조군의 살라인 혈청의 효과가 떨어지는 6개월 이후가 더 유리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조인트 스템이 위약 대비 가장 큰 게 벌어지는 때가 6개월 이후잖아요. 6개월 이후에 이거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약이 가장 좋아 보이는 때를 하는 거지. 왜 남의 그러니까 그 위약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시점을 왜 엔드포인트로 잡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CRO 그 대표님께 물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약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또 내가 더 효과가 좋았다. 근데 위약 효과랑 이거랑 차이가 얼마가 안 나. 그럼 이게 엔드포인트 상으로 이게 지금 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반응률이니 뭐 그런 부분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임상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잘랐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40분짜리 영상이네요. 한 번 더 잘라서 요번에 자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